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국민TV 라디오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오늘 별별 특강은 몸의 움직임을 이용한 자기 치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춤과 몸짓 그리고 호흡으로 마음을 보듬기인데요.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옵니다. 학교 폭력 피해 80%는 초등학교 때 시작됩니다. 초등학생 가해자는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스마트폰 왕따 문자 6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피해 학생의 80%는 부모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일주일 무료 체험하세요.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린다. 네,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지난주에는 특집 방송으로 한 주 쉬었습니다. 2주 만에 돌아왔는데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그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별별 특강은 몸의 움직임을 이용한 자기 치유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춤과 몸짓을 통해 내면과 만나고 마음과 몸의 균형을 잡아서 스스로를 치유한다라고 말이죠.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무용 심리치료 전문가 가운데 한 분인 힐링모션의 한지영 대표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음악을 한 곡 들어보시죠. 오늘 받았던 마음속의 분주함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잠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말리의 노래입니다. No Woman, No Cry. 반말리의 노래였습니다. No Woman, No Cry 듣고 왔습니다.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몸을 이용한 자기 치유. 오늘 이 주제로 특강을 이어갈 텐데요. 무용 심리치료 전문가인 한지영 대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야, 반갑습니다. 아니 저는 그 대표님이라고 해서 네. 정말 좀 나이가 이렇게 지긋이 있으신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네. 앳되세요. 그리고 키도 크시고. 네. 안 보이는 방송이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국민TV 청취자분들께 인사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춤이나 호흡이나 그 움직임들을 활용해서 심리 건강 돌보는 걸 도와드리고 있는 네, 힐링모션 센터 대표 한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국민TV 조합원님께서 지금 구글에서 검색하고 있으시다고 네. 한지영 검색하니 글이 나오네요.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네. 신문에 칼럼 썼던 게 네, 나오나 아마 봐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 한겨레 신문에 또 칼럼도 네. 정기적으로 쓰셨죠. 네. 몸마음 입체 테라피 되게 이름을 잘 지었던 코너였었어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3D 입체 테라피라고. 네, 맞아요. 김남은 씨도 그때 쓰셨던 걸로 필자 중에 한 분이셨던 걸로 네, 기억해요. 그게 언제였나요? 그게 아마 재작년 말까지? 작년 됐나요? 말까지? 네네. 아, 주로 그 글은 뭐 어떤 글이었나요, 그게? 네, 사연이 이제 올라오면 그거에 대해서 3명의 전문가가 네. 다 각자 다른 어떤 솔루션을 내주는 거였는데요. 네네. 직장에서 엄청 성미가 고약한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든 어떤 문제라든가, 네. 결혼 상대자가 알고 보니 뭐 도박이나 뭐 폭력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아, 네. 그렇군요. 일단은 그런 사례를 받고 네. 이제 전문 분야인 심리 치유를 해주신 거군요. 네, 심영섭님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빗대서 이제 조언을 네. 해주시고 네네. 저는 몸이랑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안드리고 그랬죠. 네. 이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이 몸이라고 말씀해주셨지만, 무용심리치료 이제 전문가시니까, 네. 그게 뭔가요? 아, 미술 치료나 음악 치료와 같은 거죠. 표현예술 치료인데 네네. 아, 우리나라에는 어쩐 일인지 춤을 좋아하는 민족인데도 아직 이렇게 잘 많이 홍보가 안 돼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도 이제 한 15년, 20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외국이야 뭐 물론 한 100년 전부터 이제 시작된 신체 심리학 쪽의 그 조류이기 때문에 네. 오래됐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알려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요. 저는 올해로 한 8년, 9년 차 정도 되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이제 많이 알려지겠죠? 그럼 이렇게 몸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어떤 마음을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건가요? 네, 이제 뭐 글로도 할 수 있고 음악을 들으면서도 치유가 가능하실 텐데 네네. 가장 직접적인 게 사실은 몸이죠. 정신이 들어있고 기분을 좌지우지하고 네. 네, 자기랑 가장 강렬하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몸이기 때문에 호흡 하나를 바꾸고 척추의 정렬 자세를 바꿔주고 또 약이 되는 스킨십 같은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 기분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군요. 앞서 이렇게 무용 심리 치료에 대해서 외국은 좀 역사가 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유래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신체 심리학들은 사실은 이제 심신통합 쪽이죠. 몸이랑 네. 마음이 다르지 않다. 네. 하나 현상을 두 가지 이제 관점에서 본 거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화이트하우스라는 그 무용치료사의 개척자이신 분은 그 당대에 이제 활동하던 현대무용가였고, 네. 그리고 실제 그 시대에 융심리학회에서 이제 들어가서 같이 활동하시던 분이고, 네, 마리안 체이스 같은 경우는 프로이드 학파에, 그러니까 그 당대에서 이제 움직임 작업을 하시던 분들이, 네. 네, 그때는 뭐 술 친구고 이러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 심리학회들에 직접 이제 들어가서 활동하고 교류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거죠.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좀 심리 치유를, 무용 심리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직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아직 많지 않지만 그래도 네.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배우고 있는 분들은 저번에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 추산해 보니까 한 1000명대가 되지 1000명대 않을까라는 정도?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각종 학회, 무용동작 치료라고 검색해 보실 수 있는 네. 많은 대학교 학회들, 대학원 과정들, 그 다음에 그런 학회들을 많이 살펴보실 수 있고요. 네. 네,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꽤 있고요. 네. 이것 좀 보세요. 요분유님께서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네. 이거는 뭐 어떤 사진이에요? 이제 무용심리치료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상상하는 것들이 있죠. 어떤 네네. 분은 막 기치료하는 거 아니냐고 막 이러기도 하시고. 네네. 네. 그것도 이제 인터뷰 진행하면서 이제 네. 자유 움직임을 제가 하고 아. 제가 눈을 감고 제 움직임, 몸의 목소리에 이제 귀를 기울여서 즉흥 움직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제가 쓰는 어센팅 무브먼트라고 제가 좋아하는 기법이에요. 네. 아까 그 융학파에. 네. 네. 그쪽에서 쓰이는 건데 그 중에 한 컷이네요. 아. 팔을 위아래로 벌리고 눈을 감고. 이때는 어떤 그 몸의 그런 어떤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셨나요? 내 몸이 어떨 때는 이렇게 한없이 작게 응축되고 싶어 하고, 어떨 땐 펼쳐지고 싶어 하고, 네네. 어떨 땐 어딘가에서 가서 닿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런 욕구들을 몸 자체에다 맡겨놓으면 그대로 흘러나오는 거죠. 저는 주로 보면 뭐 이렇게 하늘이랑 땅을 연결하는 동작이라든가, 혹은 나선형의 움직임들을 주로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네. 네, 그게 개인의 어떤 성격들이 좀 드러나는 부분들 같아요. 그렇군요. 보통 근데 이 심리 치유라고 하면 서로 얘기를 좀 하면서 네. 말도 듣고 네. 말도 하고 그러면서 치유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이 대화가 없는 심리 치유라는 게 가능한가요? 저희가 대화를 할 때도 사실은 네, 지금 정순주 아나운서님과 제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말의 내용은 한 15%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몸을 어느 쪽으로 틀었는지, 어느 정도로 눈을 깜빡이거나 혹은 호흡을 쓰고 있는지라든가, 네네. 몸의 긴장의 정도라든가, 이런 몸의 전체적인 정렬로 한 85% 정도 이상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뭐,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라든가, 사실은 내가 좀 피곤합니다라든가, 여러 가지 말들을 이제 몸이 하고 있는데, 네네. 상담을 할 때,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내담자가 하고 싶어 하면 하게 합니다.
집에 빚이 얼마고, 남편이 도망갔고라든가. 네, 하지만 제가 다루려는 핵심은 그게 아니라 그때의 감정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 현장에 있을 때의 감정 상태로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걸 움직임을 표현하게 하고, 그걸 제가 전체적으로 받아서 다 같이 이어서 움직인다든가, 움직여야 되는 핵심 감정들, 그리고 또 무의식 차원에서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되기 때문에, 네, 몸으로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죠. 그렇게 해서 또 가능하군요. 네. 요즘 주로 이렇게 심리치유, 무용을 통한 심리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어떤 감정 상태가 많아요? 엄청나게 고기능인 분들입니다. 고기능이요? 네, 여의도의 금융권에서 저보다 높은 연봉을 받고 계신 분이라든가, 교수라든가, 엄청나게 이제 고효율을 자랑하시는, 그리고 또 좀 학력 같은 부분도 높고 이런데, 그런 반면에 계속 자기의 마음이랑 연결이 좀 끊겨 있고. 마음이랑 네, 연결이 끊겨 있고. 그렇죠. 몸을 계속 이제 쓰기만 하기 때문에 어떤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진 상태인데, 다시 원래 자기 몸으로 돌아가는 법을 모르시는 거죠. 예를 들어 좀 무섭기도 한데요. 네. 호흡을 감지해보라고 하는데 안 느껴진다든가 이런 식의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호흡을 감지하라는 건 호흡을 느껴보라는 말씀인가요? 네, 보이지 않는 호흡이지만 이제 호흡을 할 때는 온몸이 다 참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을 가슴에, 왼손을 배에다가 얹어서 호흡을 있는 그대로 하고, 제가 간단하게 유치원생들도 할 수 있는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호흡에서 가슴과 배 중에 어디가 더 많이 움직였나요? 네, 방금? 네. 아니면 내쉬는 호흡이 더 길었는지 아닌지. 이런 거를 감지할 때 몸을 너무 많이 떠나 있는 분들은 그거 자체를 어려워하세요. 그렇구나. 근데 왠지 그렇게 호흡을 느끼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안정이 되고 편안해질 것 같아요, 일단은. 네, 그렇죠.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른 누구보다 자기가 목격하고 알아차리고,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위험 신호가 올 때 그 즉시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게 가능해지려면 일단 몸으로 돌아가셔야 되겠죠? 그렇군요. 유체 이탈 상태가 아니라. 네. 오늘 특강을 어떻게 또 해주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네. 이 무용심리치료는 그러면 주로 어디에 많이 활용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훈련을 받을 때는 그 초창기의 무용동작 치료사들이 그랬듯이, 네. 병동에서, 그 대학병원의 이제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혹은 국립정신보건원 같은 데서 실습을 받거나 이제 거기에 환자들을 데리고 같이 움직임들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점점 더 그분들이 완전히 완쾌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대학병원이고 거의 최고의 시설이고 최고의 의료진들이어서 한 사람당 각 분야의 직업치료사까지 한 15명 정도가 붙어서 네. 치료를 진행해도 완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그거보다 전 단계 이래 점점 더는 저는 이제 상담 쪽으로 나오게 되고 지금은 일반인들의 예방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점점 이제 마음 치유가 필요한 일반인 쪽으로 이렇게 대상이 확대가 되고 있나 봐요. 그렇죠? 네. 서울에 있는 혹은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많이들 아프죠. 이렇게 고효율의 엄청난 경쟁에 이 엄청난 속도감안에서 네. 사실은 미치지 않고 있는 게 좀 신기하고 이상한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앞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멈춰서게 하거나 잠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 보게 하거나 이런 네. 것만으로도 되게 큰 효과들이 있어요. 저도 계속 이제 주말에는 쉰다고는 하지만 항상 머릿속으로는 일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쉬는데 쉬는 것 같지가 않은, 그리고 되게 피곤하고 개운하지 않은. 쉬는 걸 좀 뭐라 그러죠? 죄로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네,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난받을까봐 계속 자기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불행하고 바쁜지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변명하듯이 얘기하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런 내적 대화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잘 때 안 자는 거예요. 잘 때, 네, 계속 일하시고 자면서 계속 몸을 자기가 이렇게 들고 있고 몸의 일부분을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바닥에 자기 체중을 맡기고 호흡을 통해서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데 대부분 잘 때도 많이 일을 하셔서 좀 문제가 됩니다. 자는 방법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쉬는 방법도 가르치고 있고요. 너무 기초부터 가르쳐야 돼서 좀 그럴 때가 많아요. 그렇군요. 이 움직임이라는 게 정말 이 심리학적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되고 가치가 있나 봐요. 계속 이렇게 연구 결과도 나오고 의학적으로도 내용이 나오는 거 보니까 말이죠. 네, 뇌랑 연결돼서 지금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네.
그렇죠. 논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네요. 몸을 빼고는 요즘에는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는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정신을 강조하고 좀 욕구나 욕망 같은 거를 좀 죄악시 터부시하기 때문에 몸을 떠나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동방 정교 쪽의 뭐 전통 같은 것도 많이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이슈가 기도를 해도 몸으로 드리는 기도라든가 네, 다시 몸과 함께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조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게요. 근데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는 일상생활 하면서 뭐 이제 회사원 같은 경우는 늘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네. 앞에서 이렇게 키보드를 치고 있고, 그러니까는 그 정신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몸을 움직이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운동 부족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 움직임이라는 게 그렇게 큰 가치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그렇죠. 움직임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어려워하시거든요. 네네. 혹시 이제 무용동작 심리치료라는 말을 제가 안 좋아하는 게 무용 이러면 이제 발레나 고난이도의 춤 동작들을 생각하시고 동작이라고 하시면 제가 뭔가를 교정해 드릴 거라고 생각하시고 치료라고 하면 스스로가 환자라는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 모든 게 다 저항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동작 치유라든가 힐링 모션 테라피 이런 이름들을 쓰고 있는데요. 네네. 움직임이 우리 삶의 전부라고 할 수도 있죠. 글을 써도 글을 쓰는 게 동작이고 그림을 그려도 마찬가지고 네. 살아있는 분들에게는 사실 움직이지 않는 것만큼 불가능한 게 없어요. 앉아 계신 분들이라도 호흡을 통해서 가슴이 조금씩 이렇게 들고 나고 또 손가락 끝의 움직임이라든가 신체 정렬을 조금씩 바꾸시면서 끊임없이 살아있다는 증거로 움직임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네네. 네, 제가 말한 움직임은 전혀 대단한 게 아니죠. 네, 저절로 있어지는 그것을 가지고 함께 네, 나눠보는 겁니다. 그 실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심리 치료를 받았을 때 반응이라고 할까요? 어떤가요, 사람들의? 제가 만나본 강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대상이 네네. 중3 남자라고 들었어요. 중3 남자요? 네, 남자애들. 어떻게 멋지게 재밌게 강의를 해도 이렇게 치치거리고 막, 유치해. 재미없어.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시니컬하게 군다고 했었는데. 네네. 이건 움직임을 활용한 거고, 그것도 자기 움직임이기 때문에, 네, 성공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PD분들이나 그 지방에 토지 공무원 하시는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네네. 모든 강사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많이들 울고 가시는데 제가 강연을 한다기보다 저는 가이드를 해드리고 그분들이 짝을 지어서 뭐 체온을 느끼면서라든가 자기 몸을 활용해서 방금 게 굉장히 신기하고 새로운 경험들을 하시기 때문에 거의 엄청난 경직 때문이기도 5분에서 10분 안에 까르륵 모드가 돼서 저도 항상 되게 황당해요. 네, 그 몸이 주는 즐거움이 있나 봐요. 이게 억지로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웃음이 네, 정말로 터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5분, 10분 안에 까르륵 하면서 무너지면서 이렇게 확 열리는데 지금 제가 오래 하고 있어도 아직도 좀 경이로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같아요. 약간 긴장되고 있던 그런 네. 마음들이 좀 이렇게 풀리면서 이완이 되면서 몸도 이완이 되면서 편안해지는. 비슷한 네.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군요. 어떤 분들이 주로 이렇게 심리 치료를 받으실까요? 저는 그 마음 상태가 굉장히 궁금해요. 이 치료를 받으러 오는 분들은 어떤 마음 상태일까? 어떤 분들은 자기가 춤을 너무 추고 싶어 하는데 몸치라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몸치를 고쳐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네. 네. 그분들의 그 몸치라는 게 사실 심리적인 거라면 같이 다뤄볼 수 있겠죠. 혹은 뭐, 예를 들면 좀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도 많이 오세요. 성폭행 경험이 있다든가, 네. 가정폭력 피해 여성분들을 하기도 하고 뭐 희귀병 아이들이나 이렇게 좀 심리적인 건강이 중요한 분들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제가 처음에 치료였는데 중간에 상담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네. 요즘엔 코칭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잘 살고 있는데 더 잘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네네. 많이 옵니다. 오시면 이제 몸을 통해서 좀 해방되고 싶다. 이런 제가 파악하기엔 그런 것 같아요. 몸이 좀 더 해방되면 좋겠다. 해방되면 좋겠다. 몸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몸이 좀 더 자유롭고 내가 몸 안에서 좀 더 행복하면 좋겠다. 이런 욕구들을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될까요? 몸이랑 좀 친하셔야 돼요. 몸이랑 친하게 지내셔야 되는데, 몸의 눈치도 좀 봐야 되고, 몸이 하는 잔소리도 좀 들어야 되는데, 이제 너무 뇌 위주로, 기능 위주로 활동을 하시다 보면 몸이 삐지죠. 그리고 뭐 손끝, 발끝 등 허벅지 이런 데들은
거기가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아. 그냥 달고 다니고 끌고 다닐 뿐인 거죠. 저는 주변 의식이 되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주변 사람들의 어떤 눈치, 그렇죠. 그런 행동 하나하나 것들도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죠. 네. 오시는 분들 중에 여대생분들이 주로 그랬네요. 외부의 시선을 너무 많이 의식해서 갇혀있는 것 같다. 자기가 로봇같이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방 안에 혼자 있어도 계속 의식이 된다고. 네네. 그래서 거기서 좀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셔가지고 그걸 움직임을 통해서 같이 탐색하고 변화시킨 경우들도 있고 그분들 중에는 아마 진로를 아예 무용치료 쪽으로 바꾸셔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사실 저도 이제 이 아나운서라는 일을 하면서 아나운서가 항상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관리를? 자기 관리죠. 네. 자기 관리. 그러니까 그 자기 관리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인데 네. 어떤 그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아는 것도 굉장히 많아야 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관리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가 있어서 저는 이 한 대표님의 어떤 그런 강의 내용을 미리 좀 사전에 찾아보고 나서 나도 한번 가서 한번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 같은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전문직 분들이고 건강이 중요한 사람들 그리고 몸이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기능도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많이 오시게 되는데요. 너무 많이 이렇게 공부 많이 하시고 너무 똑똑하신 분들이 네네. 사실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언어 상담을 해보면 되겠지만 거의 정말 뭐 속된 말로 씨알도 안 먹힌다고 하죠. 거의 뭐 심리학 개론을 다들 뭐 전문가 이상으로 다 알고 계시고 네네. 이제 상담가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저 사람 지금 어떤 컴플렉스로 나를 지금 보고 있는 거군 어떤 기법을 쓰고 있는 거군 다 알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안다고 바뀌지 않아요. 아는 게 방해가 되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차라리 같이 호흡 감지하고 손끝으로 대화해보고 미는 힘 같은 거 체크해보면서 그거랑 관련돼서 자기 성찰하게 해드리면 정말 빨리 따라오세요. 필요한 것들을 그 순간에 하면서 변화를 하면서 따라오시고 나중에는 그거에 대한 이 프로그램의 의미 막 이런 거 네네. 스스로 막 분석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무엇보다 이제 그런 심리적인 저항, 이제 지식으로 이제 계속 방어하는 것 그런 부분들이 좀 적어서 더 많이 움직이게 하고 춤추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몸을 움직임으로써 심리적인 저항을 또 이렇게 깰 수가 있는 맞아요. 거군요. 되게 빠른 중요한 채널이죠. 그렇군요. 오늘 별별 특강은 몸을 이용한 자기 치유 무용심리치료 전문가인 한지영 대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한 대표님께서는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또 전공을 하셨더라고요. 네. 무용동작 치료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또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금은 그런 말이 좀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요. 네네. 낯을 너무 심하게 가려서. 낯을 심하게 그러니까 이성에게뿐 아니라 그냥 같은 또래의 여자 친구랑 이렇게 둘이 있어도 머릿속에 하얘지고 굳어버리고. 네네. 네,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요. 저야말로 이제 몸속에 좀 갇혀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춤 공연이나 밴드 공연 같은 걸 계속해서 두 가지에 되게 상극적인 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제가 엄청나게 이제 수줍하고 얼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춤을 추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굉장히 강하고 이렇게 좀 균형 있는 스스로로 느껴지는 좀 파워풀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네. 춤을 추면서 다른 자아가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연세대에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여학생들 중에 이런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 네네. 실제 성격이랑 움직이는 게 좀 다르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어떤 춤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막 흑인들 힙합 출 때 막 발 구르고 네네. 위협하고 네네. 몸 크게 만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학생들만 모아서 이제 연세대 여자 힙합 동아리를 만들었죠. 그래서 운동화 큰 거 신고 막 옷도 크게 입고 막 머리 노랗게 염색하고 같이 이제 큰 무대에서 막 공연하고 뭐 발차기 하고 이런 거 하면서 정말로 아이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선배님 정말 내 안에 다른 내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좀 더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게 되면서 네네. 자기 비전, 진로나 아니면 부모님과의 관계나 이런 데서 좀 더 힘이 써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뭔가 있어라고 이제 짐작만 한 거죠. 네네. 저는 그때 대체 나는 커서 뭐가 될까 너무 궁금했는데 너무 산발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었어요. 네이미스트부터 시작해서. 네. 근데 어느 잠이 오지 않는 밤에 9글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는 춤도 추고 싶고 뭐 심리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댄스랑 테라피를 실수로 한 창에다 같이 쓴 거예요. 네네. 검색창에다 댄스 따로 치고 테라피를 따로 쳤어야 되는데 댄스 테라피 붙여가지고
엔터를 쳤는데 이제 영어로 된 문서들이 제 앞에 와 정말 신세계가 펼쳐진 거죠. 너무 놀랬고 그날 밤은 거의 잠도 안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벽인데 어디 얘기할 데도 없고 근데 정말 막 폭죽이 이렇게 터지면서 희열감 같은 게 느껴지는 내가 상상한 게 있는 거잖아요. 있구나. 네, 그래서 그때부터 찾아서 이제 바로 무용동작 치료 보조 치료사로 들어가서 네네. 유치원이랑 이제 정신지체 중학생 아이들 수업에 들어가고 네. 그 다음 해에 이제 서울여대에 그 과가 있다는 거 알고 들어가서 석사를 거기서 무용치료로 하고 그러면서 시작됐죠. 그렇군요. 가장 그렇게 춤을 추거나 이럴 때 가장 기쁘신가요? 뭐 어떠세요? 춤을 추는 순간은 제가 좀 약간 범생과라 불필요한 건 하나도 안 해요. 예를 들어 좀 재미가 없어요. 도박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거를 도박이나 게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네. 제가 재미를 없어 하는데 유일하게 하면서 시간이 아깝지 않다고 느끼는 건 춤을 추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건 어디다 쓰지 않아도 혹은 뭐 공연을 하거나 보여주지 않아도 그 자체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최대치로 느낄 수 있고 만끽하는 순간들이기 때문에 네, 그럴 땐 굉장히 행복하죠. 원래 좀 춤은 잘 추셨나요? 춤을 잘 추기보다는 네, 무용학과에 가고 싶었지만 이제 못 가게 된 것도 있고 춤을 좋아했죠. 동경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왜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나는 춤을 추고 싶은 마음은 정말 많아. 근데 내가 몸치야. 그래서 춤을 추면 사람들이 자꾸만 너 춤 이상하다고 웃어. 그래서 추고 싶은 마음은 본인 있는데 얘기하시는 거죠? 저도 약간 해당이 돼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춤을 추고 싶은데 이게 어떤 그 벽이라는 게 느껴져요. 늘 네. 있을 때마다. 이런 분들은 살아있는 동안 꼭 춤을 추시고 돌아가셔야 돼요. 죽기 전에 춤을 꼭 추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이면 다 저처럼 춤을 추는 걸 원하는 줄 알았는데 네. 아닌 분들도 있어요. 나는 춤 안 춰도 괜찮아? 내 인생에 중요한 거 다른 게 더 많아. 근데 춤을 추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는 지금 몸이 자기한테 굉장히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고 거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신호들이라고 그러니까 지금보다 좀 더 자기를 발산해보라든가 삶을 좀 더 만끽해보라든가 몸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인 거죠. 네. 자기 춤이 있어요. 이제 그냥 즉흥이라든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나선형을 쓴다든가 이런 식의 자기화된 춤도 있지만 네네. 어떤 분에게는 살사가 정말 소울 댄스가 될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힙합이 있고 또 삶의 단계마다 필요한 춤들이 있어요. 발레가 주는 어떤 또 통찰이라든가 몸과의 어떤 견고한 관계가 있고 네.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춤을 찾으셔가지고 아프리칸 댄스라든가 아프리칸 댄스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아프리칸 댄스. 아프리칸 댄스, 예, 땅이랑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 스텝을 엄청나게 격렬하게 하면서 네. 자기의 그 소울푸드처럼 소울메이트처럼 자기의 그 영혼의 춤을 찾으셔서 꼭 하셔야 됩니다. 몸에 대한 어떤 의무 같은 거예요. 그거는. 네, 그렇군요. 그러셔서. 중요한 부분이군요. 그렇죠. 정말. 이제 이상하다고 하는 그걸 이제 넘기가 쉽지 않은데 춤 이제 각종 동호회 스윙부터 각종 동호회 많이 다녀봤는데 열심히 하고 재밌어 하시는 분들을 잘 추는 분들이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 춤출 때 어느 순간 누가 자기를 쳐다본다는 걸 잊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거기에 홀릭돼서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계속 막 지하철 가면서도 스텝을 밟고 막 그 네. 음악이 들리면 막 상상하고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엄청 잘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거 정말 춤을 정말 춰본 인생이랑 춤 없이 그냥 가는 인생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요. 해보게 됩니다. 꼭 잘 출 필요는 없죠. 그렇죠. 네. 그런 인식 자체가 좀 방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근데 그 한 대표님은 무대에 서십니까? 어떤 활동을 또 하세요? 이렇게 심리 치료를 하시지만 또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네. 쌓였을 때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좀 성격이 엄청 소심했을 때도 무대에 서야 되는. 무대에 서야 되는? 네, 무대에 서고 조명을 받으면 굉장히 이렇게 충만해지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무대 체질이시구나. 네, 그게 좀 희한해요. 그러니까 한 명 앞에서 말을 못할 때도 그 고대에서 몇천 명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오한숙희 님이랑 같이 공동 사회 봤었어요. 네. 그럴 때는 올라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요. 내가 말할 때 어떻게 반응하고 그게 굉장히 저한테 주는 충족감이 있어서 네, 공연은 계속 되도록이면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뭐 NGO 단체나 이런 데서 요청하시는 주제가 있는 퍼포먼스 같은 뭐 반전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해왔었고 네. 뭐 가정폭력 희생자들을 위한 뭐 진혼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니면은 이제 밴드 공연도 그러니까 록밴드 공연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때부터랑 그 다음에 뭐 회사 뭐 사람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과 함께
밴드 공연을 계속 했었네요. 처음엔 드러머였는데 드럼에 소질이 안 맞아서 보컬로 쫓겨난 이유로 다루는 악기가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제가 약간 멘트와 또 춤 같은 걸 하기 때문에 네, 계속 보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 쭉 들어보니까 살아온 과정이 네. 지금 하고 계신 일과 굉장히 인연이 많이 닿아 있어요, 지금요. 그죠? 네, 되게 신기해요. 무용동작 심리치료사가 된 다음에 생각해보니 제가 한때는 아나운서를 하려고 MBC 아카데미에 다니고 이제 시험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런 거, 혹은 공연을 했던 거, 그 다음에 그 브랜드 네이밍 컨설팅 회사에서 이제 네이밍부터 컨셉 기획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제가 이 생소한 분야를 알리고 네이밍하는데 네네. 완전히 큰 자원이 되고 있거든요. 아. 제가 했던 거의 모든 게 지금 제가 뭐 적게는 30명, 많게는 한 300명을 데리고 이 무용동작 심리치료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네. 그 관련해서 힐링 모션 센터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죠? 네. 열게 된 과정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의 이제 꿈이 딱 원하는 한 장면이 그런 거였어요. 제가 무용동작 심리치료사가 돼서 한 내 나이 또래 여자 내담자를 앞에 두고 한강이 보이는 조그만 그 통창으로 된 작은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마주보고 움직임 치료하는 거. 네. 제가 그거를 재작년에 그대로 이루고 한 4년 전에 홍대 앞에 이제 창이 그 한강이 보이는 네, 밤섬인가요, 거기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작은 스튜디오를 내고 거기서 이제 일반인들을 계속 만나서 무용치료 했었죠. 그래서 그때가 너무 행복해서 사실은 그 이후에 꿈을 이룬 다음에 그 약간 허탈함? 이런 거에서 요즘에 다시 또 이제 새로 하고 싶은 게 생겨서 좀 괜찮아졌는데 네네. 네, 거기서 열고 최근에는 이제 좀 언론사에서 취재를 나오시면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혹은 방송 취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작아서. 네. 그래서 이번에는 1층에 좀 더 넓은 데로 네, 합정역 근처에 네, 이전을 해서 그 다음에는 좀 더 많이 언론도 많이 이제 나가고 취재도 오시고 좀 더 큰 그룹. 얼마 전에는 그 EBS에서 학교 폭력 문제로 그 여중생 아이들이 정말 정신없더라고요. 가해자 아이들과 피해자 아이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수업하고 갔었죠. 네. 그 친구들 대상으로는 어떤 수업을 하신 거예요? 그게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서로 다르지 않은 인간이고 생명체이고 각자가 욕구를 가지고 있고 두려움도 가지고 있어라는 걸 말로 하면 절대 안 먹히겠죠. 네네. 그런 것들을 아주 간단한 뭐 체온을 감지시킨다든가 체온 양쪽 감지? 친구들에게 이제 손등을 대고 손을 잡는 건 너무 직접적이잖아요. 네네. 메시지가. 그러니까 손등을 대고 체온을 감지해서 어느 쪽 아이가 더 차가워? 흔들어줘. 이렇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아이들이 심리적인 방어 기제를 내리고 네. 내 앞에 있는 존재를 하나 인간으로 존재하게 하는 거. 나중엔 아이들 중에 좀 이제 좀 눈동자 흔들거나 울거나 이런 아이들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걸 통해서. 네,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 뭐, 미러링 한다고 하거든요. 앞에 있는, 멀리 떨어진 사람의 동작을 그대로 따라한다든가, 리듬을 공유한다든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네. 원치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화해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힘든 세션이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처음 왔는데 내가 봐도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인지 알겠더라고요. 막 위축돼 있고 벽에 모여서 막 이렇게 숨어 있고 이런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네. 거기서 가해자였던 아이가 다음에 또 피해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돌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이제 2시간 정도 집약적으로 하고 이제 PD분들, 작가분들 그리고 또 담당 선생님들 오셨는데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렇게 몸을 좀 이렇게 맞닿으면서 혹은 체온을 감지하면서 심리적인 어떤 방어 기제를 많이 이렇게 없애고 네. 소통을 하게 되는 건가 봐요. 그렇죠? 그렇죠. 몸이 연결돼서 혹은 떨어져 있지만 어떤 의미로 연결되어서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참 신기하네요. 네. 그게 가능하다는 게 말이죠. 제가 거의 그쪽으로 좀 특화돼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등으로 대화하는 게 있어요. 등으로 대화하는 부분들에서 등으로 대화하기.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놀래더라고. 내가 등으로 말을 할 수 있네? 라고. 상대방이 알아듣네? 이러면서 되게 정말로 신기하세요. 알아듣게 되나요? 되게 많이 알아들어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무슨 신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 70, 80%가 다 맞추고 이래요. 그래서 공군사병들 데리고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분들 되게 잘 맞춰요. 그래서 매번 저도 신기해하고 있어요. 잘 맞추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건 아니겠죠? 재능이 있는 분들도 있고. 네네. 네, 어떤 분들은 좀,
감정이 딱딱하다 그러죠. 남자분들은 좀 표현하는 걸 되게 쑥스러워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방어 기제를 드려요. 아, 이건 게임이다. 싸워서 이기세요라든가 이렇게 다른 핑계를 드리면 그제서야 수줍게 조금 몸을 좀 열고 자기를 표현해 주시죠. 네. 그렇군요. 행복한 맘님께서 반갑습니다. 한지영님. 저도 너무너무 배우고 싶은데 네, 반갑습니다. 사이트가 있나요? 정보를 좀 알고 싶어요 하셨거든요. 네. 다음 카페에서 힐링모션 치시면 나올 거예요. 제가 도메인도 걸어놨으니 힐링모션.kr 해도 들어가실 수 있고 네. 다음 카페에 힐링모션 아니면 이제 기업 쪽이고 코칭 쪽의 자료를 좀 모아놓은 곳은 idaspirit.com일 거예요. idaspirit.com 하시면 이제 좀 더 동작 치유에서 좀 더 코칭에 가까운 자료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부 우울증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 무용 심리 치료가 말이죠. 그런 분들은 없었나요? 이렇게 좀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해서 오신 분들 가운데서 말이죠. 네. 우울증은 여자분들은 거의 기본 장착이죠. 없는 분들이 없죠. 네. 우울증을 고친다가 아니라 우울증과 어떻게 함께 조화롭게 살아갈 것인가. 혹은 한편으로는 우울증까지는 아닐 거예요. 우울감을 어떻게 인생의 자원이 되도록 쓸 건가. 라는 걸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 이제 우울한 감정을 직면하시고 바라봐 주셔야 되는데, 그걸 계속 억제하고 감추고 없는 셈 치시면 그게 기간이 길어집니다. 네. 우울증이 왔다, 우울감이 느껴진다 이러시면, 옆에서 이제 치료사가 도와드리면 좋겠지만, 얼마나 우울한지, 어떤 색깔로 우울한지, 어떤 느낌으로 우울한지를 있는 그대로 보시고, 가능하시다면 이미지로 표현하시고, 옆에 서포트가 있다면 저와 함께하는 작업에서는 움직임으로 표현합니다. 네. 예상외로 잘하세요. 저는 수업하다가 아니 이분들이 현대무용을 전공한 것도 아닌데 가이드를 조금만 해드리면 온몸으로 정말 공연이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표현을 잘 해내시더라고요. 그게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겠어요. 직접적이죠. 네. 우울증을 담고 있는 몸을 그대로 움직여버리니까요. 강렬하고 직접적이죠. 그렇군요. 그 우울증 자체가 이 마음의 감기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요즘 사람들은 이 우울증 정말 뭐 여성분들은 달고 다니신다고 하는데 정말 이 마음 치유라는 게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음 때문에 고생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플 자유가 있다. 아플 자유가 있다. 아플 자격이 된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 수고하셨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풀어주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스스로 허용해주지 않으면 아마 계속 아플 겁니다.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그냥 인생이 여기까지가 인생이네 해버리는 것보다는 멈춰서서 내가 어디 가려는 중이었지? 나 원래 어떤 사람이었지? 나 뭐 하고 싶었더라? 네. 이렇게 돌아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조직이나 뭐 국가나 회사에 도움되려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기적이어져도 되는데 네. 별일 안 일어나거든요, 사실. 네. 근데 사람들이 스스로한테 이렇게 주입시키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아플 자격이 있다. 예, 그렇게 정말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남자분들, 가장분들은 그때그때 여자들처럼 자잘하게 아픈 게 낫지, 몰았다가 한꺼번에 뻥 터트리시면 사실 조직에도 가족에도 손해거든요. 네, 이기적이어지는 게 쉽지 않으면 차라리 이걸 그때그때 해결하고 풀어내는 게 장기적으로 내 가족이나 조직을 위해서도 더 좋아라고 스스로한테 좀 면죄부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치료를 받았던 분들 가운데서 기억에 남는 분들 있으세요? 삶이 바뀌었다는 분, 그런 분 있나요? 네. 굉장히 이렇게 호흡도 얕고 너무 천상 여자라고 하죠. 네네. 거의 막 천사처럼 움직이고 거의 공기가 사라진 것처럼 움직이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주변의 사람들의 요구를 다 받아주기만 하는 거죠. 직장 상사의 폭언을 견디고 시어머니의 이제 좀 무리한 그런 사항도 다 그냥 받아들이고 남편에 대해서 많으셨겠네요, 정말. 그렇죠. 그러면서 본인은 계속 시들시들하고 사는 게 불행하고 이러신 분들이었었는데, 네, 그분이 나중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표현해보라 그랬더니 정말 제가 거울을 갑자기 걱정해야 될 정도로 바닥에서 구르고 막
펼쳐내고 막 하면서 정말 그 행위예술가가 하는 것처럼 막 강한 힘을 가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매일매일 선생님 제가 이번에는 직장 상사에게 이런 말을 해봤어요. 라든가 네, 시부모님과 어떤 일이 있었어요. 라든가 네, 굉장히 보람있게 차례차례 이제 변화를 보여주셨던 분이 기억이 남네요. 그렇게 구르고 뭔가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다가 갑자기 감정이 복받쳐서 울음도 터지고 그럴 것 같아요, 정말. 많이들 우시죠. 그룹에서 활동할 때 많이 우시는데 우는 거를 쑥스러워하시거나 감추려고 하시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시는 거는 완전 그 자체로 약이 되고요. 그걸 보고 있고 잘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당황하지 않고 감추려 하지 않고 막 서둘려서 위로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 상황을 견뎌주는 그 그룹원 모두에게 다 굉장히 치유적인 순간이 됩니다. 맞아요. 그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면서 굉장히 많이 참잖아요. 그렇죠. 많이 인내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도 없는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생각조차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제가 이제 무용치료로 모인 그룹 사람들한테 맨날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까지 오셔서 네. 이 돈 드리고 이 돈 내고 오셨는데 여기서까지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시거나 이러면 좀 시간 아깝고 돈 아깝지 않으세요? 본전 생각 나지 않으세요? 이러면서 뭐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연애하거나 사업하실 거 아니죠? 이러면서 자기 거 하시라고 자기 작업 이기적으로 자기 작업 하시라고 남들 눈치 안 보시면 좋겠다고. 무용 심리 치료사를 하고 싶다 이 방송 들으면서 그런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네. 뭐 필요한 자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좀 다른 분의 이런 신체 감정 상태를 좀 선천적으로 어렸을 때 눈치 많이 보던 아이들이 그러는데요. 선천적으로 잘 읽어내고 이렇게 공감 상태로 빨리 가는 데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용을 했지만 한 가지를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죠. 처음 수련 기간에는 정신과에서 정신과 환자가 움직이는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계속 내가 발레 자세로 꼿꼿하게 서 있다든가 이러면 사람들한테 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움직임을 카피해서 그대로 몸에 담아볼 수 있는 능력들 그리고 공감하는 능력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모든 심리 상담가가 그렇지만 군림하고 싶어하고 가르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발 상담가 이런 쪽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사이비 교주되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계속 자기 자리를 물러나고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게 하고 그 사람의 입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말이 나오도록 그러니까 가르치거나 기다려주고. 그렇죠. 가르치고 싶고 강요하고 싶고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고 이런 욕구들은 정말 나쁜 짓이죠. 안 그래도 아픈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 욕구가 있으신 분들은 좀 힘듭니다. 무용 심리 치료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지. 아까 말한 본전 생각이 가장 중요하고요. 자기 몸을 처음 쳐다보는 것처럼 되게 생소하게 구경하시면. 네, 이렇게 자기 몸이 하는 일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TV를 보거나 날씨가 변하는 걸 보고 있듯이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기다려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별별특강 오늘은 몸의 움직임을 이용한 자기 치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무용심리치료 전문가이신 한지영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노래 듣고 계속해서 이제 특강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스탠딩 에그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리틀 스타. 눈을 감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 나의 얘기가 끝나기 전에 너는 꿈을 꿀 거야. Little Star. 별별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이 4시 53분 28초를 막 지나고 있어요. 한 대표님이 지금 방송을 하고 계시는데 주변 분들이 계속 방송 모니터를 하고 계신가 봐요. 트위터로 막 계속 말을 천천히 하라고. 네, 쑥스럽다고 웃지 말라고 왔네요. 쑥스럽다고 웃지 말라고. 아껴주시는 분들이니까 믿어야 되겠죠? 네, 오늘 이제 특강을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 특강은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건가요? 네,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제 현대인들이죠. 저희가 현대인들이 건강을 챙기는 방법에 대해서 좀 노하우라든가 새로운 시각을 좀 제공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인들의 심리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볼 텐데
네, 이제 좀 특강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기 자신의 몸이랑 어느 정도로 친하신가요? 제가 이제 몸의 한 부분씩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신체 바디 스캐닝 같은 걸 시켜보면, 허벅지 뒤쪽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라든가, 그 등의 그 부분을 감지해 본 게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라든가, 그 어깨에 뭐 3개월 동안 계속 이렇게 어깨가 치켜 올라가져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라든가, 네. 그런 식으로 몸과 새로 만나고 발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네. 온몸은 다 이렇게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죠. 뇌로부터 뻗어나가는 신경 다발이, 신경체가 온몸에 뻗어 있는데, 그 친척들 중에서도 오랫동안 연락 안 하면 연락 끊기는 것처럼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더 이상 수신하지 않는 몸의 부분들이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위장이라든가 혹은 또 자기가 돌보고 싶지 않은 살이 쪄서 옆구리가 싫다든가 이런 분들은 그쪽에서부터 올라오는 감각들이랑 계속 멀어지게 되죠. 네. 예를 들어서 트라우마가 있거나 신체 컴플렉스가 있으면 자기의 그 부분을 계속 외면하고 그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끊어버립니다. 끊는 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온몸에서 오는 모든 신호를 받으면 뇌 용량이 폭발하겠죠. 네. 선택적으로 계속 이제 수신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계속 반복적으로 탈락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요. 그런 부분이랑 같이 다시 채널을 다시 확보하고 점검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제가 하는 것 중 가장 기본적인 게 바디 스캐닝이거든요. 바디 스캐닝? 네. 스캐너 아시죠? 네네. 이렇게 종이를 쓱 오가면서 쫙 스캔해주는, 몸을 발바닥부터 아랫부분부터 아주 천천히 차근차근 올라오면서 한 번씩 감지해보는 거죠. 눈을 감고 그 부분을 들여다본다고 생각하거나 네. 혹은 그 부분이 어떤지 감각에 집중하시면서 한 부분도 빠지지 않고 되도록이면 몸의 한 부분씩 이렇게 돌아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이 갑자기 좋아지시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건 거꾸로 말하자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돌보지 않고 채널이 네. 끊겨 있었다는 뜻인 거죠. 바디 스캐닝 하나만으로도 제가 살아있는 평생 전 세계를 돌며 가르쳐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적인 부분들입니다. 그 바디 스캐닝 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눈을 감고 네. 내 신체 부위를 그냥 이렇게 느껴보는 건가요? 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바디 스캐닝 방법 또한 적어보니까 13가지 정도 되던데 네네. 정말로 이렇게 빛이 지나간다고 생각하거나 빛나는 공 하나를, 자기가 마음에 드는 빛나는 공 하나를 빚으셔서, 이미지로 빚으셔서 그 공이 몸 안을 돌고 있다고 생생하게 실시간으로 상상하는 거군요. 네, 감지해보는 겁니다. 공이 지나간 자리는 더 건강해지고 더 시원해진다든가 이런 심상이랑 같이 가는 거죠. 네. 자기한테 무해한 어떤 이미지들, 아니면 호흡을 몸 안쪽으로 보낸다는 이미지를 활용해서 호흡을? 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호흡이라는 사건과 그리고 또 내가 눈을 감고 떠올리는 이미지들을 함께 연결하셔서 배 아래쪽에 있는 호흡이 숨을 내쉴 때 몸 안쪽을 통과해서 왼쪽 손끝으로 빠져나갑니다. 라든가 이렇게 딕션으로 네네. 언어적인 가이드를 드리면 그걸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상상하시면서 네. 호흡을 활용해서 바디 스캐닝을 하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처음에 할 때 어렵진 않나요? 이런 부분을 굉장히 빨리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고 추상적인 것, 심상, 이미지에 약하신 분들은 좀 어려워하시기도 하죠. 그런 분들은 팩트 위주로 아까 한 것처럼 실제 일어난 사건을 손으로 보고 손으로 감지하고 눈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객관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손 바닥을 이용해서 몸 전체를 이렇게 짚어서 네네. 조각을 하듯이 이렇게 자기 몸을 감지해서 네네. 앞에 있는 사람한테 알려준다든가 더 쉬운 방법들로 더 내려가서 베이직한 부분부터 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 바디 스캐닝을 할 때 그래도 사람마다 좀 편차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어떤 기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잘 되는 기간이 좀 있나요? 아니면은 그냥 며칠만 지나면 어느 정도 다 모든 분들이 수월하게 이렇게 스캐닝을 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나요? 네, 한 30명을 데리고 하면은 그 중에 바로 첫날 되시는 분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좀 한 3분의 1 정도는 무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느낌이 있는 것 같다. 네. 가장 안 좋은 거는 자기가 못한다고 다른 분과 비교해서 경쟁하시거나 열등감을 느끼시면 더 따라오기 힘드시고요. 한번 해봤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다음번에 반복적으로 하면 아무리 늦어도 한 3회기 정도가 되면 다들 자기에게 맞는 바디 스캐닝 방식들을 선택하고 활용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PT, 가 있다든가 굉장히 잘해야 되는 일 직전에 한번 하고 들어가셔도 너무 좋아요. 저는 재미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섭식 명상할 때는 지금 삼키는 음식이 어디를 지나고 있나요? 어디에 가서 쌓여 있죠? 어떤 모양으로 쌓여 있나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상상하게 해보기도 하고 뇌 모양을 알고 계실 텐데 자기의 왼쪽 뇌 쪽으로 가보세요. 어떤 색깔로 느껴지세요? 네. 열감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하면서 어찌되었건 자기 몸의 모든 부분과 만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립니다. 일단 바디 스캐닝을 하고 난 다음에는 몸의 어떤 반응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느낌들이 이제 전해지는 거예요? 일단은 불필요한 긴장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네. 제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얼굴들이 예뻐져요. 제가 수업하고 나면 여자분들한테 막 그러거든요.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데이트 잡으시라고 빨리. 들어올 때랑 지금 완전 다르다고. 네. 얼굴도 하나의 근육이기 때문에 가짜 표정을 짓고 있거나 이러면 일그러지게 되죠. 그래서 원래 본 얼굴이 나오지 않는데 계속 이완하고 방어 기제를 내려두고 호흡을 이렇게 균형 있게 보내고 나면 얼굴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되게 피부가 윤기 있고 예뻐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보이지 않는 등이라든가 다리 모두 다 비슷한 그런 상황이겠죠? 이완이 되면서 그렇군요. 네. 자, 바디 스캐닝을 이용해서 몸과 이렇게 신호하는 감각을 느껴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또 말씀을 이어가 주신다면요. 네. 제가 아까 몸을 떠나서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만 해도 그렇죠? 스마트폰이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친구와 만나서 눈을 보고 목소리를 귀로 듣는 것보다는 이런 메신저라든가 네네. 핸드폰으로 하는 게 더 원본이 되고 그거를 만나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이 원본이 되고 오프라인이 그것에 이제 보조가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네.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보죠. 무표정한 상태인데, 이제 자기가 찍고 있는 내용은 크크크라든가, 눈웃음도 있어요. 귀여운 아잉 이런 걸 쓰고 있는데, 실제 그 사람은 그냥 무표정한 상태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온라인화 시켜버리고, 가상화 시켜버리게 되면서, 실제로 몸은 방치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 시대여서 더욱더 심리 건강들이 걱정이 되고,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 존재한다는 거, 살아있다는 것, 내 앞에 보이는 이 사람이 어떤 화면이거나 가상이 아니라 실제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말로가 아니라 몸 차원에서 경험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갑자기 이제 이모티콘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누군가 만나서 혹은 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하는 것도 불편하고 만나는 것도 불편해. 하지만 글로 쓰는 건 너무나 편해. 그래서 대화할 때 이제 글로 이렇게 오가는 게 훨씬 더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은 만나거나 전화하는 것보다는 문자로 오는 게 내용도 저장도 되고 네. 알기 쉽고 이렇게 간접적인 커뮤니케이션들을 좋아합니다. 그래도 인간의 몸에는 하루에 3끼의 밥을 먹어주듯이 살아있는 내내 제공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굉장히 안전하고 안정된 방식의 허그 라든가 그리고 또 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아이 컨택을 새끼 밥처럼 몸에 계속 제공해 주셔야 돼요. 노인이 되어서도 그렇고 아이여도 그렇고 그래야지 몸의 차원에서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구나. 가치 있구나라는 것들을 몸의 차원에서 알 수 있어요. 그래야지 심리적으로 삐딱해지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이러지 않겠죠? 그럼 일상생활에서 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일단은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고 몸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간단한 이렇게 할 수 있는 동작들 그런 걸 좀 소개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몸에,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그 상태에서 눈을 딱 감는 거죠. 네. 감은 상태에서 자기 몸을 3D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감지해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몸을 어느 정도로 기울이고 오른손 위에 왼손이 포개져 있고 왜 다리는 어떻게 돼 있고 부피는 어느 정도이고 어떤 옷을 입고 있고 머리카락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네. 빚는다고 하거든요. 몰딩 기법인데요. 네네. 그렇게 자기 몸을 한 번씩 쭉 감지하시면서 눈을 감고 있지만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한번 빚어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빨리 굉장히 빠르게 몸으로 돌아올 수 있고 몸의 기능들을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방법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직장에서 이제 몸들이 계속 서로 대화를 나눈다고 했잖아요. 네네. 정말 제가 아이 컨택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정말 제가 봤어요. 남자분들 둘이서 이렇게 술자리인데 단 한 번도 상대를 쳐다보지 않고요. 목소리만 듣고 네네. 2시간 넘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게 가능한가요? 사람들은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정보라고 생각하면 다시 확인하지 않아요. 귀담아 듣지 않죠. 잘. 네. 요즘에는 앞에 있는 종이컵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명상이 됩니다. 설거지할 때 설거지 자체에 머무는 것 자체만으로도 몸을 굉장히 빠르게 회복시켜주는데 이미 내가 아는 컵이야. 이미 내가 아는 사람, 걔 맞지? 거의 0.5초 이렇게 빠르게 흘낏 쳐다보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확인하고 신체 에너지, 정신 에너지는 다 사고하는 데 쓰게 되거나 스마트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몸과 몸이 실제로 연결되는 순간들이 너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생각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을 몸 차원으로 좀 더 내리는 건데요. 네. 지금 제가 내린다고 그랬죠? 몸 차원으로 네. 내린다. 뇌에서 몸 자체로 이렇게 관심과 어떤 집중들을 좀 몸 아래로 좀 내리는 겁니다. 감각을 밑으로 내린다라고 표현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뇌랑 가장 먼 발까지 그리고 또 내 손끝까지 해서 몸의 감각들을 계속 몸 아래로 내리고 정말 몸 자체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대부분은 이렇게 유체이탈 상태 혹시 상상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은 없는데. 넋이 빠져나가서 머리 끝에 걸려있는 그 상태로 많이들 살고 계세요. 네네. 몸을 다이어트하거나 뭐 이런 데로만 활용하시고 대부분은 없는 셈 치고 살죠. 눈을 감고 감지해 보시면 심리학 그 교과서에도 나오죠. 뇌가 크게 있고 손이 조금 크게 존재하고 거의 나머지 부분들은 없는 것처럼 생활하고 계신데 좀 더 몸 친화적으로 살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상담 사연 받았던 것 중에 그게 생각이 나네요. 네. 직장 상사랑 너무 잘 지내고 싶은데 자기는 심지어 일의 실적도 좋은데 그 상사랑 아무리 가서 뭐 대화를 하고 술을 먹어봐도 안 친해지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를 알 수 없고 그 상사도 자기에 대해서 계속 밀어내거나 견제하는 게 느껴져서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그분이 여러 가지 뭐 상담도 받아보고 이러셨을 건데 이제 마지막에 발견한 건 그거예요. 그 직장 상사와 마주보고 섰을 때 자기 자세가 문제였더라고요. 왼쪽 어깨, 뭐 물러서 있는 뒤쪽 발, 그 다음에 뭐 무너진 신체 정렬 이런 걸로 비언어적으로 끊임없이 나는 너의 권력과 직위를 인정하지 않아라는 메시지를 몸 대 몸으로 쏘고 있었던 거죠. 불편하다. 그렇죠. 밀어내기. 언제라도 갈 준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의 의식 차원에서는 내가 지금 친해지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협력적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네네. 몸은 계속 다른 반대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좀 친해지고 싶은데 아무리 만나 2년, 3년 지나도 계속 서먹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네, 직장에서 계속 맞지 않는 어떤 사람. 아무리 친해지려고 노력을 해도 이상하게 자꾸만 거리감이 느껴지고 그렇죠. 불편하고 같은 공간에 있으면 빨리 좀 피하고 싶고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이제 싫거나 만날 필요가 없거나 이러면 상관없고 다행인 거죠. 거짓말 하지 않는 거니까. 근데 이제 실수로
자기가 원치도 않는 하지도 않은 말을 몸이 하고 있다면 네. 그건 조금 컨설팅을 좀 받거나 변화를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몸부터 한번 돌아봐야겠군요. 네. 아까 하신 것처럼 그 사람과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잠시 눈을 감거나 조금 몸을 내려다보시면서 네. 내가 어떤 자세로 있지? 라는 걸 한번 감지해 보시고 그럼 한번 다른 자세로 있어볼까? 혹은 다른 호흡을 있어볼까? 이렇게 조금만 신체 정렬이나 호흡을 달리 가시면 관계가 바뀌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관계를 유지시켜줬던 거는 그런 자세와 호흡이기 때문에 그 자세랑 호흡을 바꾸면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중요한 요인, 팩터가 하나가 움직였기 때문에 네. 관계가 달라지죠. 우열 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아니, 그 알아차린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네.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정말. 거의 전부라고 보셔도 되죠. 화를 낼 때도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라고 이제 이걸 알아차리게 되면 화를 좀 덜 내게 되고 조절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렇죠. 네,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자세나 이런 것들도 내가 모르고 있던 부분이니까 분명히 알아차린다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겠네요, 정말. 그렇죠. 몸이 해주는 말을 들어주기만 해도 네. 저절로 해결돼 버리는 게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자기 감정을 알아주길 바라고 네네. 들어주길 바라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예전에 있었던 어떤 일 때문에 열등감이 올라와서 내가 저 사람한테 화를 이 정도로 내고 있구나라는 걸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그 자체로 스르륵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이것도 참 중요하고 한편으로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신기해요. 잊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한번 태어난 감정은 이유 없이 없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냥 창고에 처박아 두시거나 이제 가려두거나 이러면 더 커질 가능성이 많죠. 우울증, 분노, 슬픔, 부끄러움 마찬가지인데요. 네. 한번 그 감정이 태어나 버렸으면 여러분들이 그 생명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런 아이들이 그 감정의 아이들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기 자신의 어떤 진도와 성장을 거쳐서 성인이 되고 노인이 돼서 자기 생을 다 누리고 이렇게 소멸될 수 있도록 빛을 쪼여주시고 바라봐 주시고 네.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되게 빨리 사라져요. 그렇겠어요. 정말로. 네. 그리고 계속 뭔가를 활동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나의 모습에서 달라져야 하는 거니까 그렇죠. 계속 정체돼 있으면 달라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여자분들은 이렇게 팔을 높게 드는 걸 잘 못하세요. 이렇게 팔꿈치를 붙이고 있거든요. 네. 가상의 버블 같은 게 있어서 요 조그만 버블 안에서 밖으로 안 나오려고 하시는 경향들이 요즘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표현할 수 있는 범위들이 있죠. 동작의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는데 네. 내가 만약에 팔을 요만큼만 들면서 내 감정을 표현하거나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사는 인생이랑 팔을 끝까지 뻗고 하늘 위로 뻗어서 자기 겨드랑이 부분을 여는 거죠. 열어서 보여주고 활개쳤을 때 표현할 수 있는 감정 상태, 도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감정, 그리고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의 폭은 완전히 다르죠. 다릅니다. 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거를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자기 땅인데, 자기 부동산인데 안 가보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한 번뿐인 내 삶인데. 그럼요. 한 번뿐인 삶이라는 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만 느껴도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네, 그렇군요. 오늘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한지영 힐링 대표 모시고 몸의 움직임을 이용한 자기 치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해주신 부분은 현대인들의 심리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몸을 중심으로 네,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여러분의 몸이랑 다시 한번 연결되고 네. 몸으로 돌아가시는 일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바디 스캐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몸의 한 부분씩 차례차례 만나는 것들, 또 명상과 비슷한 기법이죠. 있는 그대로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행복하고 편안하고 또 일을 더 잘하길 원하시거나 연애를 더 잘하시길 원하거나 육아 혹은 공부를 더 잘하길 원하더라도 그렇게 몸으로 돌아가는 일이 분명히 훨씬 더 큰 효과들을 가져올 겁니다. 네. 똑똑이 엄마님께서 네. 이런 글 올려주셨어요. 저는 수영을 좋아합니다. 기분에 따라 빠르게 돌기도 하고 발차기도 하고 여유 있게 유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스마트폰을 많이 써서 몸을 많이 쓰려 신경 쓰지요. 강의를 듣다 보니 제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것이 본능적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네, 정말로 권장해드리고 싶은 일이네요. 저도 이번에 이제 스쿠버 다이빙을 배우려고 하거든요. 네네. 이제 번지 점프 같은 것도 해보고, 제가 춤 말고도 다른 활동들을 하는 이유는 몸이 경험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몸에게 제공하려고 하는 거고요. 특히나 물속에서는 현실에서 불가능한 날기라든가 네. 모든 공간을 쓰는 것이 가능해지죠. 물속에서도 역시나 제가 아까 했던 자유즉흥이 가능합니다. 몸이 움직여지는 대로 원하는 대로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네. 훨씬 더 자유롭고 또 그 태아 때의 기억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가지고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노래를 듣고요. 두 번째 특강 계속해서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가을방학의 노래입니다. 이분아 들어보죠. 잠든 너의 전화 벨이 울릴 때 난 괜히 몇 번 내버려둬 난 괜히 몇 번 내버려둬. 네, 이분아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가을방학의 곡이었어요. 이 곡을 직접 골라오셨죠, 그렇죠? 네. 네. 개인적으로 또 이 가을방학이라는 그룹인가요? 아니면 가수 혼자인가요? 네, 혼성 팀인데요. 네. 제주도 쫄기센터를 이번에 방문했었는데 한 주만 늦게 갔으면 공연도 볼 수 있었는데 네. 무엇보다 가을에도 방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네,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런 의미가 있는 또 곡을 같이 들어봤습니다. 오늘 별별 특강은 몸의 움직임을 이용한 자기 치유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무용 심리치료 전문가인 한지영 대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네님께서 이런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굉장히 네. 그 많은 분들이 원을 이렇게 만드시고 네. 손을 다 맞잡고 계시는데 이거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그때가 어디 대학교 교직원분들인가 한 300명 되게 네. 많았을 때였을 것 같아요. 네네. 처음에 만나면 원으로 서요. 원으로 쓰는 것 자체가 공동체성이라든가 평등하다든가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은유이기도 하고요. 네네. 네, 처음에 이제 만나서 손을 이렇게 교차시켜서 서로 잡게 하고. 왜냐하면 양쪽으로 잡게 하면 좀 쑥스러워하시기 때문에 교차해서 잡게 하고 원을 하나씩 풀어내면서 이렇게 팔랑개비처럼 네네. 쫙 한번 이렇게 연결하는 작업들, 손 매듭 풀기 뭐 이렇게 부르는 기법인데요. 유치원생부터 한 국회의원이나 뭐 교수님을 시켜도 누가 더 잘하진 않기 때문에 네, 같이 처음에 시작하기에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이것도 어찌 보면 처음에 어떤 마음의 벽을 좀 이렇게 네.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제가 많이 이제 연결되는 거. 그래서 교차해서 손을 잡고는 오른손으로 반갑다고 인사를 나누게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하면 굉장히 빨리 사람들이 원 안으로 들어오고 마음도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왠지 이렇게 잡고 있으면, 교차해서 잡고 있으면, 감각이 좀, 내가 평소에 느끼던 감각이 아니니까, 네. 이렇게 굉장히 그 미소도 짓게 될 것 같고, 박장대소 할 것 같기도 하고. 한 명씩 원을 풀다 보면 꼭 블랙홀이 있어서 중간에 막 걸려가지고 막 팔이 꼬이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시면서, 네. 훨씬 더, 네, 분위기가 좀 무르익죠. 남성분들도 이런 치료를 받으러 많이 오세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분명히 여자분들이 더 많았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 남자분들이 진화하나 봐요. 이렇게 주로 고민이 딸이랑 친해지고 싶은데 딸과 친해지고 혹은 싶다. 직원들과 소통하고 싶은데 밥 먹을 때 따돌려요 이런 네. 거. 그래서 그런 분들과 정서적으로 다시 이렇게 열리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그걸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정서지능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이런 걸로 강의를 열면 남자분들이 많이 오셔서 네,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앞서 말씀하신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얘기를 준비해 오셨죠? 네. 네, 이제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엄마가 혹은 주요 양육자이신 분이 안고 있죠. 그 아이는 그 표면적 만나는 접촉면을 통해서 세상을 처음 경험합니다. 그때 그 표면적이 뭐 젖가슴이 될 수도 있고 엄마의 뭐 팔일 수도 있는데요. 그때 그 힘이 자기가 이렇게 꼼지락 움직였을 때 네. 반응하는 방식을 아이는 세상이 자기를 받아주고 반응하는 방식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엄마의 경우에 아이가 이렇게 반응할 때 그것에 맞춰서 그걸 받아서 그거에 대한 반응을 돌려주시는 분이 있고요. 네. 혹은 거의 무생물인 것처럼 딱딱하게 이렇게
문이나 무슨 책상인 것처럼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고 굳건하게 절대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워크샵 때 테스트를 해봐도 알 수 있는데요. 상대의 움직임을 그대로 받아서 그것에 반응하기. 이 방식 자체가 아이는 평생 세상을 살면서 세상은 나에게 반응해주고 있어. 나에게 귀 기울이고 있어. 혹은 세상은 나에게 냉담해. 혹은 세상은 나한테 억제적이야. 네. 라는 거의 무의식의 기저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그럼 중요하네요. 그 초창기에 그 아이와 엄마와의 어떤 그런 그렇죠. 관계 형성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어떻게 움직였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거의 평생 동안에 이제 바꾸기 쉽지 않은 어떤 전제의식 같은 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면적에서 힘이 오가는 방식들이 되게 중요해집니다. 네. 언어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지만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바디 커뮤니케이션 쪽이 훨씬 더 그 사람의 자아랑 관련되어서 중요해지는데요. 네. 어렸을 때, 그러니까 허그 같은 부분들도 그렇고, 몸을 예를 들어서 학대를 받는데 몸이 쓰였던 것과 또 몸에 호의를 전하고 호의를 전달받는데 몸을 쓴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식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런 것도 많이 시켜요. ET처럼 손끝만 딱 대고, 네, 미는 힘을 유지하면서 같이 원을 그려보게 시키거나, 삼각형을 그리거나, 이렇게 간단한 것부터 미션을 드려서, 나중에는 한 사람이 리더가 되고, 다른 한 사람은 팔로워가 돼서, 눈을 감고 있는 상대방을 자기가 이끄는 겁니다. 이게 한 30분 정도 이상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거치고 나면, 음악을 배경으로 해서 그 많은 분들이 손끝만 닿아 있는 상태에서 자유자재로 춤을 추게 되시죠. 내 짝을 손끝 하나로 이끌어서 여행을 시켜준다거나, 그래서 정말 다른 차원의 어떤 분들은 예비 목사분들이셨어요. 군목 그분들은 그걸 하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상징 이런 걸 얘기하시고 또 사별 노인들.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신 경우에는 이제 그 젊은 날에 자기들의 경험에 대해서라든가 지금 혼자 남아서 아이들을 이끌고 있는 이 경험에 대해서 그 움직임에 빗대어서 잘 풀어내시더라고요. 그 손끝 움직임이라고 하나요? 그 손끝 대화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봤어요. 멋지네요. 네. 그 대화를 통해서 뭔가 여러 가지 마음의 어떤 상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나한테 오는, 그죠? 그렇죠. 예를 들어 모든 움직임은 추상화 같은 거죠. 그냥 이미지 그 자체이고 거울처럼 자기의 경험이나 감정을 이렇게 투사시켜서 그 작품의 이름을 정하게 되는데요. 네. 그럴 때도 제가 드린 건 단지 그냥 손끝을 대고 떼지 않고만 움직여주세요라는 가이드지만 네. 그 한 점에 자기의 정서라든가 자기의 그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그 점을 통해서 풀어내시면서 무용동작 치료의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저는 최소한의 가이드를 드리고 참가자분들은 그것을 자기화시켜서 자기만의 움직임으로 필요한 데 가져다 쓰시는 거죠. 그거는 어쩌면 치료사가 건드려줄 수 없는 부분이고 굉장히 심층적이고 내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치유한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떤 안무를 정해서 드린다고 해도 그보다 훨씬 더 치료적일 수는 없을 거예요. 뭐라 그래요? 부적인가요? 부적? 자기한테 딱 맞는 부적이라든가 치료법을 스스로에게 이렇게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11월의 간다님께서 네. 지금 방송 들으시고 공감이 되는 게 신기하시다고 네. 영화 마더의 춤이 생각납니다 하시면서 자신만의 춤이 있다. 그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있었는지 아무튼 그 이 멘트 자체가 말 자체가 방금 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춤이 참 좋죠. 네, 춤이 왜 좋으냐면, 예를 들어서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었거나 폭력이 있었거나, 예를 들면 9.11 테러 이후에도 사람들의 분노 지수가 높았을 거고요. 네네. 제가 가지는 못했는데 초대를 받았었는데, 이제 강정이라든가 이렇게 폭력 사태가 있거나, 혹은 지역사회, 노사분규, 이런 이제 분쟁의 장소들이 있죠. 그럴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태어난 감정들은 없앨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떡해요? 그 분노를 때려 부시거나 죽이는 데 쓸 수는 없죠. 그럴 때 춤이 굉장히 강렬한 매개체가 될 겁니다.
자기만의 춤이겠죠? 그렇죠. 자기 감정으로, 자기 감정의 색깔로 춤으로 표현하는 건데요. 춤은 왜 좋냐면 박자가 있어서 좋아요. 박자가 있기 네. 때문에 좋다. 어떤 분노를 담아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건 거죠. 네. 그냥 몽둥이를 들고 다 때려부신다고 해서 분노가 컨트롤되거나 풀리지 않죠. 적절히 이렇게 반영되지 않아요. 춤을 통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있는 힘껏 표현해내면 분노의 춤이라고 부르는데 발산이 되고 게다가 컨트롤됩니다. 그 담겨진 그 그릇, 박자라는 그릇 안에 내 색깔로 최대치의 허용된 자유로 자기의 동작으로 표현해버렸기 때문에 컨트롤이 됨과 동시에 그 다음에 자기가 발산할 수 있고 원하는 순간에 한 번 더 반복할 수 있고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분노라는 감정을 내가 한 번에 다 쏟아내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춤을 통해서 내가 말씀하신 것처럼 조절을 하는 거죠. 정말. 그렇죠. 어느 순간에는 많이 화를 표현을 하고 어느 순간에는 조금 표현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치유가 되는 거군요. 아, 그렇죠. 감정이 자기를 압도하지 않도록 그렇죠. 네, 있는 그대로 보아주되 그것들을 좀 담아내는 방식입니다. 네. 그때가 좀 기억이 나요. 무용동작 치료 협회가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 네네. 매번 미국에 있는 협회, 유럽 쪽도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1년에 한 번 전 세계의 무용동작 치료사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여는데요. 뉴욕에서 한 번 했을 때에 제가 방문을 했었죠. 인도라든가, 이탈리아, 영국, 일본,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할머니이기도 하고 굉장히 건장한 청년이기도 한 다양한 나라의 무용치료사들이 한대 호텔 로비에 모여서 자기만의 춤을 추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춤을 추세요 이러면 아무도 못 추죠. 눈을 감고 기다립니다. 몸이 알아서 기울어지거나 어딘가 까딱거리게 될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몸의 주인은 그냥 몸이 움직여지는 걸 지켜보고 뒤늦게 따라가면서 알게 되는 거죠. 방금 내가 손을 움찔했네? 내가 지금 조금씩 몸이 가라앉고 있네? 네. 내 등이 좀 더 펼쳐지기를 원하네? 라고 나는 내 움직임의 목격자가 될 뿐이죠. 그래서 그 몸의 움직임들을 허용해주다 보면 그것이 어떤 패턴들을 이루게 되고 어떤 리듬을 가지게 되면서 춤이 되어버려요. 네. 그런 것들은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도 걱정하시긴 하겠죠.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우리 말하면서 또 호흡을 하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서 또 손동작도 하시고. 저는 말할 때 계속 몸을 움직여서. 네. 그걸로 네, 몸으로 더 많이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아니,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새로운 면을 또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제가 말씀해 주시는 거 라디오를 하면서 가만히 지금 듣다 보니까. 이렇게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라고 말할 때마다 동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보여드리지 못해서 손끝 안타깝습니다. 동작이 바로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춤을 아까 보면은 저는 통곡하고 앉아서 울고 막 이러는 게 동양적인 정서, 한의 정서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유럽에서 오신 백발의 할머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용기가 있는 거죠. 통곡하고 막 울고 이런 걸 하셨어요. 이제 그 공간에 있는 분들은 좀 다 베테랑 무용 치료사니까 그런 걸 좀 받아줄 수 있기도 했지만 인상 깊었어요. 각자 자기만의 어떤 동작이 있다는 것들이. 홍콩에서 온 그 되게 젊고 건장한 남자분은 정말 무술 동작 같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움직이는 걸 보고 이제 그런 서구 쪽에서 오신 분들이 오리엔탈하다고 얘기를 하시긴 하지만 네네. 저도 제 고유한 동작이어서 마치 시간이 사라진 것 같은 동작을 통해서 계속 나무가 자라나듯이 나선형으로 이렇게 움직여지는데요. 자기 내적인 정서와 외적인 동작이 거의 하나로 일치해서 싱크로율이 100%가 되는 순간이 가장 통합적이고 건강하고 균형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춤을 출 때만큼은 무아지경이 되는 거군요. 네, 아무 무아지경이, 무아지경이 않고. 뇌는 좀 쉬고 몸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앞서 이렇게 직장에서 어떤 그런 케이스도 말씀해 주셨고, 네. 부모 자식 간에 이제 아버님이 딸과 친해지고 싶다, 이런 말씀도 좀,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고, 연인 간에도 어떤 소통이 안 돼서 일어나는 문제들 되게 많잖아요. 네. 사주회라는 프로그램에 나갔었는데, 이제 그 부부가 서로, 네. 너무 싸우고, 계속 결별하고, 돌아보지 않은 지 되게 오래돼서
정서적으로도 끊겼지만 몸에 서로 연결된 채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네. 그럴 때 이제 직접적으로 뭐 저는 그런 거 되게 닭살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주보고 뭐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안아주세요. 이러면 저부터 싫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간접적인 방법으로 다시금 상대방에게 바라보게 하고 상대방에게 몸을 열게 하는 것들을 경험시키는 것들이 좀 효과가 있었어요. 그거 좀 가르쳐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요즘 마사지 많이 좋아하시죠? 마사지. 네네. 그런데 춤이 좋은 게 박자가 있고 호흡이 함께 가기 때문인 것처럼 네. 연인 간에라든가 아니면 가족 간에 또 부모 자식 막 간에도? 서로 이제 뭐 마사지를 해줄 수 있잖아요. 네네. 막 박자 무시하고 막 주무르고 이런 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아. 네. 호흡을 쓰시고 안정된 상태에서 박자를 가지고 움직이시면 그러면 두 사람이 있을 때 네. 호흡을 동일하게 하는 건가요? 호흡을 느낀다고들 하잖아요. 말을 할 때. 뭐 연인이면 쑥스럽지 않을 것 같네요. 네. 등을 대고 한번 앉아보세요. 등을 대고. 등을 대고 마주 앉아서 그냥 이렇게 머리 뒤통수까지 대고 앉아서 상대방이 호흡하는 거를 캐치하셔서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는 거죠. 호흡하는 것을 파악해서 따라간다. 그렇죠. 좀 힘들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옷을 입은 것처럼 어떤 사람은 호흡이 되게 길고 굉장히 집중을 해야겠네요. 그 호흡에, 상대 호흡에 말이죠. 그렇죠. 그 자체로도 몸으로 돌아가는 오감 명상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동작도 자연스럽게 이제 나오게 되나요? 그런 식으로. 저도 모르게 동작이 나오는데. 스스로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셨습니다. 네. 아름답지는 않고요. 네. 아무튼 그렇게 자연스럽게 동작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나요? 등을 맞대고 있으면요? 네. 기초적인 거를 연습해 드리면 나중에 등으로 하는 대화를 넘어서서 등으로 하는 춤이 이루어집니다. 주부님들과 같이 많이 했었는데요. 정말 섹스보다 더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정말 온전히 소통하고 하나 돼서 움직이고 이런 부분들이어서 뭐 섹슈얼하다거나 닭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짜가 아닌 진짜의 어떤 즐거움이나 상대방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애정 이런 걸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왠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우리 대화할 때도 이 사람이랑 말이 통한다라고 느낌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을 맞대고 서 있을 때 그런 호흡을 느낀다는 것 자체, 거기서 희열감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어떤 대화할 때 어떤 그 말이 통하는 느낌과 비슷한 감정의 상태는 아니었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같은 주파수 안에 있는 거고 상대방이 나를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쵸. 바라보고 온전하게 진심으로. 나를 경청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약이 되죠. 그렇군요. 왕싸가지님께서 네? 음악이 나오면 흔들흔들 몸을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이겠죠 하시면서 몸치지만 음악이 나오면 저도 모르게 춤을 춥니다 하셨어요. 너무 좋은 거죠? 자랑하시는 건가요? 네. 음악이 나오면 반응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네. 음악은 어떤 정서나 리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꼿꼿이 있는 것이 더, 이상한 상태입니다. 네, 음악을 실제로 들었다면 몸이 움직여지거나 호흡이 달라지거나 정서가 네. 바뀌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그 영화 마더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명지바람님께서 이런 글 또 올려주셨네요. 영화 마더 마지막 장면에 김혜자 엄마가 무아지경 속에 자신의 몸에 느끼듯 몸을 흔드는 장면이 있었다고. 그 장면에 영화의 모든 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라고 하셨어요. 네. 이런 장면이었군요. 해석이 더 멋있는데 네. 너무 멋지게 잘 올려주시네요. 그러니까요. 모든 게 다 담겨 있다. 네. 몸으로 말하는 것. 맞아요. 네, 바디 스토리텔링이란 말도 많이 하거든요. 바디 스토리텔링이요? 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인생의 기억을 담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들을 풀어내는 것이 중요해지죠. 네, 몸으로. 별별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를 한 곡 더 들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하실 말씀이 남아 있나요? 네, 노래 들을래요. 네. 그럼 이번에는 아이유의 노래 골라봤습니다. 분홍신 듣죠. 별별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유의 노래였어요. 분홍신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굉장히 흥겹네요. 앞서 들었던 곡들보다 더. 네.
저는 그 가요 케이팝 들을 때 네네. 춤 위주로 춤 보거든요. 위주로. 그래서 아. 새로운 춤이 어떤 게 나왔네, 저건 어떤 의미겠구나, 어디에서 왔네, 뭐 아니면 춤 자체로 되게 흥미로워하거나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창의적이고 네네. 끊임없이 새로운 안무를 만들어내는 나라가 진짜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더 많이 고민하고 많이 힘들고 그러기도 네, 하겠죠. 경쟁이 심해서 그런 거긴 할 텐데 네네. 볼 때마다 되게 경이롭거든요. 그래서 아이유 분홍신 부를 때 추는 춤이 스윙에서 주로 스윙? 발차기, 네. 스윙 댄스에서 발차기를 활용해서 되게 경쾌하게 추는 찰스턴이라고 있어요. 네네. 그거를 활용한 안무인데, 네, 운동화 신고도 힘든데 하이힐 신고 하시네요. 네. 대단합니다. 네. 이 최보님께서 클럽 가서 단체춤, 일명 시루떡 춤을 추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때 무아지경이 되더라고요. 근데 보고 무아지경 싶네요. 되시면 네. 근데 함께 춘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스트레스 해소에는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흥에 겨워서 추는 엄청나죠. 춤이라면? 같은 리듬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주는 힘이 있고요. 네. 홍대에서 제가 홍대에 사무실을 내고 여러 가지 이제 거리 공연이나 이런 걸 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 네네. 사일런트 디스코라고 네. 무선 헤드폰을 각자 200~300명이 쓰고요. 네네. 머리에는 헬륨 가스 넣은 풍선을 다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들이 꽤 많이 와서 되게 네. 자유로운 분위기가 돼요. 그러면 한강으로 아니면 뭐 여의도로 다니면서 DJ가 트는 음악을 우리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그래서 춤을 추는 건가요? 도심에서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지만 우리끼리 너무 흥겨운 거죠. 아. 정말 그 은밀한 즐거움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걸 동참하지 않은 그 구경하는 사람들은 저게 뭐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네요. 네, 보고 막 되게 신기하거나 뻘쭘해하면 맞아요. 우리는 더 막 손 흔들어주고 그리고 또 DJ가 뭐 풋줄 핸즈업 이러면 조용한 가운데 우리가 갑자기 조용하다 갑자기 다 같이 예 이러면 손을 들면은 정말 지나가시는 분들이 막 넘어지기도 하고 네, 너무 즐겁더라고요. 아, 하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정말 즐겁겠어요. 춤은 여러모로 네, 더 네. 권장이 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홍대가 뭐 클럽도 그렇지만 춤이 흔해서 좋은 네. 것 같아요. 네. 별별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오늘 주제가요. 몸의 움직임을 이용한 자기 치유입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나를 구하는 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긴다고요. 네. 네. 춤이 자기를 구할 수 있을지. 네. 춤이 스스로를 구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춤을 통해서 몸이 하지 못한 말들을 좀 더 풀어낼 수 있을지, 네, 되게 여러분들에게 좀 더 경험을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철학과 역할들이 있어요. 인도의 춤은 기도, 몸으로 드리는 기도여서 거의 수화에 가깝더라고요. 네. 이거는 어떤 여신의 어떤 의미를 담은 춤, 손짓, 발짓 하나가 다, 아까 말한 아프리칸 댄스는 땅과의 관계를 맺는 것들, 뭔가를 기원하는 춤이겠죠. 네. 스윙 댄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춤의 장르가 가지는 어떤 기본적인 메시지가 있고, 몸에게 공급하는 어떤 새로운 정서 채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네. 그래서 하나의 춤을 만나시는 거는, 새로운 하나의 세계를 만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제 꿈은 뭐 스페인 같은 곳을 여행하면서 그 지역의 춤들을 배우는 것들인데요. 꿈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 몸이 다른 세계를 여행할 수 있게 되겠죠. 아, 경험을 해보는 거군요. 네, 그렇죠. 혹은 몸을 통해서 학대를 받았거나 몸 때문에 뭔가 차별을 받았다거나 몸에 좀 안 좋은 기억이 많은 분들일수록 아까 말한 안전한 스킨십 혹은 그 자체로 즐거움을 주는 춤을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몸이 내 인생을 망치고 계속 내 인생을 끌어내리고 짐이 되는 게 아니라 몸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수신하고 또 몸을 통해서 즐거움을 발생시킬 수 있구나라는 걸 경험을 통해서 느껴보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흥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대단하죠. 네. 네. 춤도 굉장히 잘 추고 네. 그리고 춤도 굉장히 많고 네. 뭐라 그래야 되나 표현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외국 사람들이랑 비교해서 봤을 때 춤을 엄청 잘 추죠. 아까 말한 경우에 외국인들은 진짜 좀 보고 있으면 창피할 정도로 막 춤을 추시는데 네. 전혀 그거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주저함이 없어요. 뭐 덩치도 이렇게 커서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치면 엄청 뚱뚱한 건데 굉장히 이렇게 과감한 옷들도 잘 입게 되죠. 그런 면들이 좀 부럽기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분명히 흥이 많지만 네. 체면을 너무 중시하고 아무리 부정해도 유교적인 문화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자기의 즐거움을 내세우거나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 자체를 안 좋은 것, 격이 낮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네.
그래서 춤을 통해서 좀 더 해방시켜주면 좋겠죠? 네. 그 춤을 추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춤을 통해서 느끼는 감정들이 나한테 주는 어떤 만족감이나 희열감 혹은 자기 완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기의 삶을 완성하는 부분들이죠. 춤을 출 때 여러분의 등도 춤을 추게 해야 되고, 네, 여러분의 허벅지 뒤쪽도, 그렇죠. 여러분의 네 번째 발가락도, 네. 손끝도, 위장도, 뇌도 같이 춤을 춰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많이 출 뭔가가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춤 종류들이 굉장히 다양해질 것 같은데요. 네, 정승주 아나운서님께서 점점 춤을 추고 계시는데요. 혼자 보기 아깝습니다. 그렇죠. 아이고, 춤은 네. 뭐 여러분들이 허공에서 이 A라는 한 점에서 B라는 한 점까지 갈 수 있는 방법들은 무궁무진하죠. 네. 네, 그 모든 것이 춤이 됩니다. 춤을 춰보세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아주 간단한 가이드를 드리면 각자 굉장히 독창적인 안무들을 내어놓죠. 그 움직임은 우주에서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하나의 몸짓인 거고 그렇죠. 그 자체로 만약에 내적인 것과 정서적으로 일치하면 작품이에요. 네, 다른 게 작품이 아닙니다. 그렇죠. 굉장히 나만이 표현할 수 있는 창의적인 그렇죠. 작품인 거죠. 사랑 연모님께서 네. 유럽 특히 지중해 연안 국가 국무를 추는데 부럽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도 시청광장에서 집단무 해방춤 한번 추고 싶습니다. 너무 멋있겠다. 네. 옛날에 강강수월래 그거 다 얼로 간겨 이러셨는데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진도 지역에 이제 그 지역 노인분들이 옛날에 자기들이 쳤던 그 강강술래를 복원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네네. 민속학 교수님이랑 같이. 그래서 저도 같이 내려가서 어르신들하고 힐링 모션 같이 나눴었는데요. 네네. 거기 계신 그 교수님도 그렇고 그 춤을 공동체 춤으로 만들어서 전라도 지역의 학교에 보급하는 거죠. 학교에 보급하는 네, 거. 학교에 그래서 공동체 춤을 강강술래를 현대적으로 변형한 걸 보급해서 학교 폭력이라든가 왕따나 자살 문제를 조금 낮추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술래스쿨이라는 이름으로 협동조합으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네. 네, 아마 뭐 한두 해가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거기에 이사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말씀 나온 김에 또 지금 책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아, 제가 좀 많이 출판사분에게 죄송한데요. 문학동네라는 출판사에서 제안을 해주셔서 책을 쓰고 있는데. 뭐, 네. 춤에 관련된, 춤과 네. 관련된 치유에 대한 얘기인가요? 그렇죠. 오늘 드린 말씀처럼 몸이랑 마음에 관련된 새로운 패러다임. 네. 네. 동작 치유 관련된 에세이이고 간단한 가이드들, 방법도 알려드리는 실용서랑 같이 합쳐진 책인데요. 제가 좀 다른 거 한다고 게으름을 부려서 3년째 못 나오고 있네. 올해는 꼭 출산을 하는 걸로. 한지영의 힐링 모션 이런 이름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힐링 모션. 네. 앞서 그 힐링 모션이라는 거를 검색을 하면 이제 카페에도 네,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밥 아저씨님께서 네. 지금 막 들어서 그런데 어디로 찾아가요? 도움받을 수 있냐고. 홈페이지나 정보 볼 수 있는 사이트 있으면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네. 힐링 모션으로 들어가시면 네, 힐링 모션 검색하시면 다음 카페에서 들어가실 수 있고요. 네. 네. IDA 뭐 코칭 이렇게 치시면 기업 쪽이나 코칭 쪽 관련된 자료들 보실 수 있는데요. 개인 상담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긴 하고요. 네. ADHD 아동이나 자폐아를 위해서 가정방문 치료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좀 많이 더 보급이 되고 네. 무용동작 치료사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저는 궁금한 게 어떤 그런 과정을 이제 듣게 되면 그때 잠깐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면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 과정을 다 듣게 되면 어느 정도 조금 자유로워지면서 네. 이전보다는 좀 나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표면을 가지고 작업하는 게 아니라 네. 뭐 무의식의 심층적인 부분들을 심상을 통해서 움직여주고 몸을 통해서 변화시키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하는 예를 들어서 보통은 한 12회기 정도를 하거든요. 12회요? 네. 네. 하는 동안 계속 내적인 드라마틱한 변화들을 겪죠. 성격과 정서 패턴들이 조금씩 바뀔 겁니다. 네,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랑 일주일에 1시간 하는 거랑 나머지의 그 시간들이 또 원래 자리로 자기를 끌어가겠죠. 네네, 맞아요. 그렇지만 한번 해방감을 느껴보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방식의 패턴을 경험하신 분들은 욕구가 있어요. 제가 무대에 섰을 때 약간 중독이 되어서 다시 또 그러고 싶어 하는 서고 것처럼 싶듯이. 한 번 더 다른 사람과 이렇게 정서적으로 온전히 소통하고 싶다든가 교감을 하고 싶다든가. 내 몸 안에서 해방감을 느껴보고 싶다든가 이런 욕구들이 그거랑 필요한 경험들로 자기를 많이 이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삶이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어떤 느낌을 내가 알고 나서부터는 말이죠. 몰랐기 그렇죠. 때문에 기존에 어떤 내가 하던 대로 해왔고 하던 대로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관계를 맺는 것도 계속 같은 패턴으로만 맺으시거든요. 맞아요. 공군 사병분들이 이제 제가 7년째 공군기지에 가서 사병들 1년 되신 분들을 데리고 30명 이상 90명 정도 가서 자아탐색 프로그램들을 하는데요.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계속 같이 있던 동기인데 이런 면을 처음 봤다. 라든가, 뭐, 새로운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걸 경험했었다든가, 이렇게. 그런 게 친구들 사이나 직장에서도 가능하면 좋겠죠? 정말 살면서 얼마나 마음의 벽을 다 이렇게, 쌓아두고 사는지를 알 것 같아요. 마음의 벽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저도 이제 그 친한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그런 말을 가끔씩 듣거든요. 너한테 이런 면이 있었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나오는 나의 본 모습이다라고 봤을 때는 내가 그 전까지는 굉장히 나를 가다두고 산 거죠. 그 앞에서 그 친구한테도 어떤 보여주는 면이 한정적으로 이제 다 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친구인데도 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원래 이런데 근데 친구한테 그런 얘기 들으니까 나는 오히려 내가 이상하게 친구한테 대해줬나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좀 억제적이거나 좀 이렇게 사회적 가면들을 많이 쓰고 계신 분들이 많고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는 마음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자기 자신이 되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거든요. 저도 그런 타입 중에 하나였는데 내가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표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실제로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마음을 놓지 않죠. 맞아요. 네, 그런 걸 이제 춤을 통해서라든가 움직임을 통해서 네. 경험하면 좋겠죠. 빨리 나를 구하는 춤에 대해서 알고 네. 싶어집니다. 네, 스스로를 구하는. 네. 그 대표님에게 있어서 힐링이 뭔지 이런 질문도 좀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을 이렇게 춤을 통해서 치유를 해주고 계시는데 네. 코칭도 해주시고 네.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받으실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에게 있어서 힐링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힐링은 거의 육아, 아기 키우는 거 아시죠? 육아이거나 혹은 연애 같은 느낌인 거죠. 온전히 집중해서 그 사람만을 바라보거나 네. 성장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 네. 그런 부분들이 살아있는 내내 중요하죠. 한 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평생 간다는 건 아니고 숨 쉬듯이 계속 자아는 실시간으로 상처받고 꾸겨지고 상처나고 이러잖아요. 제가 안타까운 게 사람들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몸이 늙고 병드는 네.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돌이킬 수 없다고 보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몸은 쉽게 그렇게 늙거나 망가지지 않아요. 몸은 거의 실시간으로 계속 세포들을 살려내고 네. 나이가 한 60, 70이 돼도 신체적인 생물학적으로는 한 20%밖에 감소되지 않는데 나머지는 다 생각으로 태도로 자기가 자기를 억제하고 뭐 이미 끝났어라든가 체념해버리고. 늙어버렸어라든가 그런 식의 태도를 계속 주입시키면서 인위적인 방식으로 자기를 좀 더 늙게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새겨들어야 될 말인 것 같아요. 뭐 새겨 들으시면 굉장히 돈이 되죠. 네, 좀 노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네. 동안 이런 거 좋아하시고. 네. 마지막으로 우리 별특강 청취자분들께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좀 더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자기 자신의 뒷모습, 등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등.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잘 달래셔서 등을 보여달라고 하시면서 등에 옷주름 이렇게 손으로 펴서 어떤 모양의 등을 갖고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네. 등이 모두 다 각자 표정이 있고 숨겨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등을 바라보고 뭐 떠오르는 대로 얘기해주거나 등을 기대고 마주 앉아 있는 것들 이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시고 말이 필요 없이 한번 경험으로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 몸에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빨리 좀 보듬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상적인 스트레스로 몸의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시간이 대안적인 건강관리 수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사인 띄워드리면서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